이번 강의는 편집 파트입니다. 4강, 5강, 6강, 그리고 7강까지 스마트폰 편집 어플 블루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4-1 스마트폰 편집 어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기획했고요, 촬영했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집을 왜 할까요? 자, 이 질문을 하면 갑자기 좀 생뚱맞아지겠죠? 무슨 소리야, 지금 편집을 배우러 강의를 수강했는데 갑자기 편집을 왜 배우냐니? 자, 우리가 편집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찍은 거 원본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왜 우리는 편집을 할까요? 네, 여기저기서 대답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각을 해보실 분들은 잠깐 재생을 멈추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생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재밌는 부분만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편집이라고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원본 촬영 영상 길이가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그걸 다 보여줄 수는 없겠죠? 지금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촬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정보만 이렇게 요약해서 강의 형태로 보내고 있는 건데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예능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날 것의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게 뭐다? 그것이 컷 편집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상 편집에서 기본되는 게 컷 편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블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들을 배울 때도 가장 먼저 뭐부터 배운다? 컷 편집하는 방법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영상 효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한도전, 전참시, 나 혼자 산다 굉장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들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막이죠. 만약에 무한도전에 해골 자막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무한도전 재방송을 하네? 라고 봤는데 6명의 남자가 패널이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그냥 소리만 들릴 뿐 자막이 하나도 없어요. 박명수랑 정준하가 싸우는데 재밌는 자막이 없어. 그럼 어때요? 약간 심심하겠죠. 그래서 일상에 없는 재미를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한 영상적인 효과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자막 편집, 효과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상 공유입니다. 이제는 콘텐츠가 어때요? 보편화됐죠? 콘텐츠로 공유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글로 우리가 공유를 했죠.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카페, 싸이월드, 너무 멀리 갔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댓글을 작성을 하면서 소통을 하기도 했고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글로 대답을 해줬어요.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사진으로 공유를 하는 시대가 되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SNS로 사진으로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고요. 이제는 한 반에 한 명씩은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강의를 갔을 때도 중학교에 담임 선생님을 했었었는데 반 이상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봤는데 중학교 1학년 자유학 기자였는데 반 이상이 크리에이터였어요. 그 친구들은 대기업, 삼성, 현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아니라 샌드박스, 다이아 이렇게 MCN에 입사를 하고 싶은 꿈도 꾸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한 명은 굉장히 인상적인 친구였는데 그게 3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선생님 저는 유튜버예요 라고 해서 자신의 채널을 설명해 줬었어요. 구독자가 31명이었습니다. 네, 학교랑 학원 친구들이 구독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주말의 일상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야 우리 오늘 만나서 뭐 할까? 어디 빙수 먹으러 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놀았는데 지금 그 친구는 친구랑 만날 때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킵니다. 자기가 주말에 시내에 나가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키면은 이제 반 친구들이 접속을 하죠. 아이들은 침대에서 그 친구의 일상을 보는 거예요. 어디 좀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친구들이죠. 그래서 일상을 공유하는 거, 내가 만든 편집한 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의 완성본 형태로 저장을 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지인들한테 공유를 하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버 등 SNS 플랫폼에 올려보는 시간까지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저희가 배울 어플, 블루인데요. 블루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르고 붙이기 뿐만 아니라 자막이나 배경음악도 삽입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촬영하고 바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색 필터가 조금 더 다양하게 예쁩니다. 그래서 10대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어플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이용하면 더 다양한 템플릿이나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고, 물론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완성하고 나서 로고가 따로 붙지도 않고요. 워터마크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블루로 편집한 거 몰라요. 그래서 약간 더 좋은 것 같은데,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좋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블루의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할 게, 이 블루가 원래는 아이폰이 먼저 출시가 됐어요. 아이폰의 어플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어플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기종 차이가 조금 났는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종 차이가 점점점 좁혀지긴 하지만 조금 기종별로 차이가 있다 할 때는 제가 아이패드,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까지 각각의 차이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설치할 수가 있나요? 일단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어디 있어요? 이제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고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제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블루라고 쳐주세요. 그래서 블루라고 치게 되면은 둘 다 나오게 될 거고요.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 한 줄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편집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블루 어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블루를 이용해서 나만의 스마트폰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블루는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블루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다음 실습차 시부터 따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스토어에서 블루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다음 강의부터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촬영, 편집이 들어갑니다. 편집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는 요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 스마트폰에 있는 앨범에서 영상을 꺼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앨범에 새롭게 새 앨범 추가를 통해서 내가 작업하고 싶은 영상이나 사진을 한 곳에 모아주세요. 그래서 앨범으로 이동해서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주시는 게 다음 차시부터 연습하시기에 가장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차시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영상 편집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강의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이번 강의는 4-1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일을 불러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 어플을 설치했기 때문에 블루 어플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비디오 GIP 만들기라고 뜨게 됩니다.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내 프로젝트는 이전에 내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을 다시 한번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클릭할게요.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이런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모든 사진을 클릭하면 앨범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앨범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오도록 할 텐데요. 원하는 사진들을 클릭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진을 그냥 클릭해서 가지고 올게요. 사진들도 클릭하시고 영상들도 클릭합니다.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사진으로 가지고 왔던 걸 사실 두 번째 사진으로 넣고 싶다. 이렇게 순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순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꾹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옮겨주면 재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가 끝난 분들은 어디다 눌러요? 맨 위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옆으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클릭하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확인.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1:1, 4:5, 16:9, 9:16. 이게 보편적인 SNS 플랫폼 비율. 그 밑에 있는 2.35:1, 2.1, 1.85: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영화, 필름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6:9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 그 밑에 있는 영상 배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끼움, 채움,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새로 추가되는 영상을 영상과 영상 사이에 끼울 것인가 아니면 덮을 것인가 혹은 가운데에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끼움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겨볼게요. 로딩이 뜨면서 새롭게 프로젝트 화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프로젝트 화면이 열렸죠?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위에는 프로젝트 모니터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온 영상을 볼 수 있는 재생하는 재생 모니터고요. 밑에는 배경음악, 효과음, 목소리 되어 있는 오디오와 그 밑에는 오디오 스티커, 글자, PRP 필터로 카테고리별로 타임라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오디오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오디오를 클릭하면 오디오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글자를 넣고 싶을 때는 글자를 클릭해서 글자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 타임라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프로젝트를 볼게요. 만약에 영상을 중간에 더욱더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플러스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사진이나 영상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넘길게요.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사진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혹은 내가 가지고 왔는데 지우고 싶으면 클릭한 상태에서 삭제 눌러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16:9, 9:16, 1:1 등 다양한 화면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불러올 때는 미리 저장 폴더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프로젝트 만들기. 저희가 아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데요. 프로젝트를 만든 후에 편집하고 싶은 영상을 불러옵시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원하는 파일까지 불러와서 하나의 편집하기 좋은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일을 불러오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컷 편집 들어갑니다. 컷 편집뿐만 아니라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화면 비율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 만나요. 안녕! 이번 강의는 4-3 컷 편집하기 파트입니다. 지난 차시에 쭉 나열했던 영상, 사진들 우리가 한번 불필요한 부분들은 없애고 필요한 부분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은요. 여기 재생 버튼 보이시죠? 왼쪽 모니터 아래에 있는 데를 클릭하면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가 지금 도망갔네요. 여기에 뒷부분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처음부터 여기부터 분할, 여기까지 끝까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가위 모양에 있는 분할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이 두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앞에 부분을 다 날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여기부터를 누르면 앞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뒷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요거의 기준은 바로 빨간 색깔 있는 재생 막대바. 이 빨간 색깔이 보이죠? 이 막대기가 여러분들의 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뒷부분을 다 안 쓰고 다 날릴 거야 한다면 여기까지를 눌러주게 되면 분할과는 다르게 자르고 그 뒷부분을 바로 없애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뒷부분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51초 부분을 잘라볼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분할을 눌러서 잘라주고요. 영상이 하나, 두 조각으로 나눠졌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조각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게 되면 맨 왼쪽 아래에 삭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삭제를 클릭하게 되면 지워지고요. 이 상태에서 만족스럽다, 그럼 완료를 눌러주고 되돌리고 싶다 할 때는 되돌리기 그림을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자, 되돌렸는데
나는 다시 되돌린 걸 다시 실행하고 싶어. 이럴 때는 되돌리기의 오른쪽에 있는 다시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클립 삭제를 한 후에 완료를 누를게요. 재생하면 만약에 해당 영상의 소리를 안 쓰고 싶을 때는 클릭한 상태에서 옆으로 넘기면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음소거 버튼을 클릭하시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재생해도 영상 속에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겠죠. 이번에는 원하는 영상을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맨 앞에 화면을 보게 되면 고양이의 영상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에 아직 여백이 좀 많이 남아있죠? 여백을 조금 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을 없애는 방법은 클릭한 상태에서 모니터를 볼게요. 상하 좌우에 뭔가 어떤 클립 같은 선이 생겼죠? 이 선을 가지고 늘리게 되면 여기 보이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에 있는 건 크롭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영상만 보이도록 잘라주는 이미지 가위고요. 그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 있죠? 대각선의 화살표를 이용하게 되면 크기를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키우고 위치를 맞춰주게 되면 완료를 누를게요. 조금 더 영상이 아까보다는 큰 화면에서 자생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음소거를 눌러서 소리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확대된 고양이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보통 5초로 가져와져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작게 보여서 크게 보고 싶다 할 때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사진을 벌려주게 되면 더 길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의 길이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짧게 하고 싶을 땐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혹은 분할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사진의 왼쪽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런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를 가지고 당기면 5초였던 사진이 2초로 이렇게 4초였던 사진이 1초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고 항상 마무리는 완료를 눌러주면 사진의 길이도 이렇게 컷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컷 편집은 분할이라고 적힌 가위 모양 아이콘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트림의 용어로 부분을 아예 잘라서 없애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컷 편집 후에는 반드시 아래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크기 변경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원본보다 크게 혹은 작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과제입니다. 영상 컷 편집해보기. 오늘 배운 분할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없애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컷 편집하고 영상의 화면 비율을 조정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밋밋한 영상에 조금 더 생동감을 채우는 음악을 넣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컷 편집 꼭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이번 강의는 4-4로 음악 넣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블로그에 있는 무료 음악을 집어넣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직접 넣어보실 수도 있겠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카테고리 오디오를 클릭합니다. 오디오를 클릭하면 배경음악, 효과음, 목소리라고 되어져 있죠. 배경음악을 클릭합니다. 배경음악을 클릭하면 가장 먼저 붕어 모양의 블로우라고 뜨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건 블로 스토어로 무료로 제공되는 음악들 혹은 유료로 제공되는 음악들을 장르 혹은 분위기에 맞게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을 클릭할게요. 일상을 클릭하면은
자물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볼게요. 음악이 들리게 되고요. 연관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비슷한 노래들을 선택해서 또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물쇠의 경우에는 써보기를 눌러주게 되면 그냥 체험판처럼 써볼 수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상을 완성해서 내보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사용해 볼게요. 자, 고양이 영상이기 때문에 키즈 동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동물별로 쭉 있죠. 굉장히 발랄하죠? 이 노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노래도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맨 아래에, 그러니까 블루는 거의 다 맨 아래에 완료 혹은 체크 버튼이 있어요. 체크 버튼을 클릭해야만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블루만의 장점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블루만의 장점은요. 다른 어플의 경우에는 음악을 넣었을 때는 그 시간대 있죠. 빨간 색깔 막대기 시간대 부분만 그 밑으로 바로 픽스가 되는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나는 0초가 아니라 좀 10초대로 미루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걸 이용해서요? 이 동그라미 화살표를 이용해서요. 동그라미 화살표를 이용해서 시작하는 시작 시간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고 뭐를 누른다? 완료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배경음악에 들어가졌죠? 재생해 볼게요. 한층 더 귀여운 느낌을 살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배경음악을 체크하게 되면 해당 음악의 음량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음량을 클릭해 볼게요. 네, 음량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100%에서 소리를 조금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도 되고 초기화를 누르면 다시 원래 100%로 들어갑니다. 또한 음소거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게 되면 페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이드를 클릭하게 되면 음악이 등장할 때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작아졌다가 그러니까 작아진 0에서 서서히 커지게 재생이 되고 끝날 때도 서서히 작아지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음악이 등장하고 나갔으면 좋겠으면 이 페이드를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도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연스러운 음악 전환을 위해서 페이드 걸어줄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료를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음악도 여기 볼게요. 고양이의 화면이 전환되는 부분 있죠? 여기에부터는 난 다른 음악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음악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부터 분할, 여기까지가 뜨게 되고요. 분할을 이용해서 음악을 나눠 놓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까지를 눌러서 바로 뒷부분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없앤 후에는 완료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의 클립을 좀 더 빠르게 옮기고 싶을 때는 맨 왼쪽에 되돌리기의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맨 처음부터 이동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음악 클릭하게 되면 블루 스토어가 뜨게 되고요. 그 옆에는 파일이 뜨게 됩니다.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내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또 넣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프리 음악을 쓰는 게 좋지만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 경우 혹은 그냥 가족 여행 영상, 기록 영상을 만들 경우에는 파일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검색을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효과음을 클릭해 볼게요. 효과음도 마찬가지로 블루에 보면 생활음, 동물, 만화, 박수, 간증 등이 있는데요. 만화를 클릭해 볼게요. 보면 굉장히 재미난 소리들이 많죠. 그래서 동물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박쥐, 곰, 고양이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효과음을 체크를 눌러서 입혀줄 수도 있겠죠. 재생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새롭게 효과음을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고 싶을 때는 클릭한 상태에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겠죠. 목소리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음성 녹음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체크한 후에 클릭하게 되면 지금 제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영상에 고양이 목소리를 실제로 입힐 수도 있고 내가 나레이션을 하고 싶다. 나레이션을 입힐 수가 있겠죠. 정지하고 들어볼게요. 지금 제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영상에 고양이 목소리를 실제로 입힐 수도 있고 내가 나레이션을 하고 싶다. 음악이 묻혀서 조금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어간 거 들리셨나요? 그래서 다시 재녹음을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완료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누를게요. 이렇게 2-4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약입니다. 첫 번째, 블루스토어를 통해서 무료 음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 넣고 싶은 음악을 터치한 후에 아래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누르면 영상에 음악 파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음악 또한 영상처럼 분할 기능을 사용해서 길이를 조정하거나 필요 없는 음악 시간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뭘 배웠죠? 음악을 넣어보는 시간을 배웠죠. 음악뿐만 아니라 효과음까지도 같은 음악 카테고리에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음악이나 효과음을 넣어보면 좋을 듯 하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영상에 음악을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영상을 조금 더 생동감 넘치게 하는 효과가 뭐가 있죠? 그렇죠. 속도가 있죠. 영상의 속도를 조정해서 원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느리게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이번 강의는 4-5 영상 속도 조절하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원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느리게 해서 재미를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할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다다다 빠르게 달려간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먹고 있는 모습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뭔가 먹고 있는 거를 한번 빠르게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클릭하고요. 밑에 보면 크기 변경, 레이아웃, 배경,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져 있죠. 불을 돌리면 배속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속을 클릭하게 되면 0.2배속, 0.5배속. 자, 0.2, 0.5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느려지겠죠. 2, 4는 뭐예요? 2배속, 4배속이니까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2배속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먹게 되겠죠. 4배속을 클릭하게 되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5배속으로 해볼게요. 천천히 먹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영상의 속도를 사실은 동일하게 맞추면 좀 재미가 없어요. 어쩔 때는 빠르게 갔다가 그 다음에 느리게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흘러가는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가 초반엔 빠르게 갔다가 한번 컷 편집해주고 끝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느리게 해주면 훨씬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지금 옴짝달싹하다가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안에서 꿈틀꿈틀 될 때는 빠르게 하고 튀어나갈 때는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먼저 뭘 해야죠? 분할을 해주시고요. 완료를 눌러주세요. 앞에 있는 영상을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가 배속을 눌러주고요. 배속에 세밀하게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2.5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더 빠르게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클릭은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배속을 누르고요. 0.5배속 혹은 더 느리게 하고 싶으면 0.4배속 이렇게 하고 완료를 누를게요. 그러면 재생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음악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꿈틀꿈틀대다가 그 다음에는 튀어나갈 때는 느리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영상에 이렇게 속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속도를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속도를 조정할 때는 어떻게? 클릭해서 분할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만 컷 편집을 한 후에 속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폰에서는 이제 역재생이라고 해서 영상이 이렇게 출발했다면 다시 뒤로 거꾸로 가는 이런 뒤집기 효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기 고양이가 이제 뛰쳐나가려고 할 때 나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한번 조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라줘야겠죠. 클릭한 상태에서 분할을 누르고요. 뛰쳐나갔다. 그러면 또다시 분할을 눌러요. 자, 얘를 복사할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똑같은 걸 보여주려면 복제를 누르면 됩니다. 복제를 누르면 똑같은 클립이 하나 더 복사돼서 옆으로 붙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자, 두 번째 복사된 클립을 선택한 후에 역방향을 누릅니다. 역방향을 누르면 완료를 누를게요. 그러면 재생해 볼게요. 재생하면 출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좀 느리게 조절하고 싶거나 빠르게 조절하고 싶을 때는 어디 들어간다? 배속을 클릭해서 좀 더 느리게 보여줄 수 있겠죠. 재생 다시 해볼게요. 다가 출발했다가 느리게 뒤로 다시 또 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배속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빠르게, 느리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도 조절을 한 후에는 아래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야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음악도 마찬가지로 배속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과제입니다. 속도를 조정하여 재미난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여러분들께서는 움직이는 피사체가 있는 클립으로 연습을 해주셔야만 효과가 조금 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이나 이제 바다 같은 영상은 사실 잘 티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좀 움직이는 영상 있죠. 움직이는 영상을 잘라서 해당 클립의 속도를 조정해서 원본과는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번 강의는 영상의 속도를 조정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컷 편집하고 음악 넣고 속도까지 조정해본 이 영상을 하나의 완성본 파일로 내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이번 강의는 4-6 파트로 영상을 내보내고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는 프로젝트로 그냥 핸드폰 안에만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싶거나 보여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의 완성본 파일로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내보내기 버튼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상도랑 프레임까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다 컷 편집도 해보고 속도도 조정을 해봤죠. 그래서 해당 영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본으로 내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기 버튼 보이죠? 오른쪽에 맨 위에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비디오 추출하기라고 뜨게 되고요. 포맷을 비디오 GIF.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비디오 동영상과 그리고 움짤이 될 수 있는 GIF 영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GIF의 경우에는 기기에 따라서 재생이 어려울 수 있어서 웬만하면 1분 이하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디오를 클릭하고요. 비디오를 누르게 되면 MP4 파일로 추출이 됩니다. 해상도를 볼게요. 저화질, 중간화질, 고화질, QHD, UHD. 해상도는 내가 촬영한 원본 영상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HD로 찍었어요. 그러면 그냥 고화질 1920, 1080p로 해주시면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 30프레임을 클릭한 상태에서 24, 25, 30으로 진행해 줄 수가 있고요. 알람의 경우에는 내가 알람이 추출되면 울리게 하거나 혹은 알람을 끄실 수도 있겠죠. 하고 추출하기를 클릭해 줄게요. 자, 열심히 비디오 만드는 중 이렇게 뜨게 되죠. 금붕어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영상을 그래서 비디오 만드는 중에 끝난 영상은 우리 갤러리의 앨범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앨범에 비디오를 저장했습니다 라고 떴죠? 여기서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줄 3개짜리를 클릭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혹은 드라이브에 저장, 공유, 밴드, 혹은 네이버 마이박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등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거나 카카오톡에 저장을 하거나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거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세부 정보가 뜨게 되겠죠. 자, 갤러리 앨범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면 동영상이 만들어진 게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앨범에 들어가게 되면 블루라는 어플로 새롭게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폰에는 블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이폰 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든 후에 내보내기를 클릭할게요. 공유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아이폰의 경우에는 비디오랑 GIF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유료 버전이긴 하지만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게 되면 비디오의 경우에는 완성본으로 수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원래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본인의 핸드폰 기기에만 저장이 됐었는데 같은 아이폰 유저의 블루만 설치되어 있다면 프로젝트를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공유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분까지 편집했으니까 너가 1분 때 이후를 편집해 이러고 프로젝트와 그리고 영상들을 보내면 그 프로젝트를 열어서 영상만 맞춰주게 되면 1분 이후 것도 자연스럽게 편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컴퓨터에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공유받는 것처럼 핸드폰에 있는 프로젝트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한 아이폰의 경우에는 GIF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요 1분 이상이든 1분 이하든 전부 다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클릭해서 해상도를 FHD 원본 영상과 맞춰주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도 똑같이 맞춰줄게요. 하고 추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금붕어가 열심히 일하고 있죠? 네, 카메라 롤에 비디오를 저장하였습니다. 떴고요. 밑에도 똑같이 공유하기 버튼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갤러리 앨범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들어가게 되면 보관함 앨범을 들어갑시다. 자, 최근 항목에 이렇게 뜨는 거 보이죠? 최근 항목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영상의 왼쪽에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에어드롭을 통해서 맥북 혹은 서로의 아이폰 또 공유가 가능하고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원하는 SNS나 혹은 카카오톡 등의 서로 카카오톡 등의 채팅 플랫폼에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 강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내보내기 아이콘을 이용해서 편집한 영상을 하나의 완성본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내보낼 때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원본 영상과 동일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 내보낸 영상은 갤러리 혹은 앨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갤러리 혹은 앨범에서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지인들에게 혹은 원하는 상대에게 영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배웠으니까 내보내봐야겠죠. 편집한 영상 내보내기인데요. 이전 차시까지 따라했던 해당 영상을 갤러리 앨범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내보내기 방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4파트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영상 편집법, 영상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불러오고 컷 편집하고 음악을 넣고 그리고 속도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내보내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차시에는 영상에서 필요한 뭐죠? 자막, 이번에는 효과 편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미난 자막을 넣고요. 혹은 브이로그 자막바처럼 긴 자막바도 한번 넣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